2025년 울산과학고등학교 강당. 대한민국 최고의 일타 강사 이지영 님이 무대에 섰습니다. 눈을 반짝이는 수백 명의 과학 영재들 앞에서 그녀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AI가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누구를 희생시키겠습니까? 이지영 강사는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는 미래의 과학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철학적 질문들이 포함된 아주 좋은 강연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유튜브 영상 시청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지영 강사가 던진 4가지 화두인 선택, 혐오, 불안, 시간을 비즈니스와 법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AI 시대를 살아남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철학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이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1967년 영국의 철학자 필리파 풋이 처음 제안한 건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인부 5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레버를 당겨 선로를 바꾸면 옆길에 있는 인부 1명만 죽습니다. 자, 레버를 당기시겠습니까? 철학에서는 이게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게 옳은가? 라는 윤리적 토론거리입니다. 하지만 법조계로 넘어오면요. 이건 더 이상 토론이 아닙니다. 살인죄냐 과실치사냐,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얼마를 때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율주행차 상황으로 바꿔봅시다. 차가 6명의 보행자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어 운전자가 들이받게 설계됐다면 어떨까요?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당연히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죠. 제조사는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6명을 살렸습니다. 라고 항변할 겁니다. 판사가 철학적으로 훌륭하군요. 무죄. 라고 할까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법적으로 운전자는 비싼 돈을 주고 안전이라는 상품을 산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위급할 때 소비자를 죽이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이건 민법상 명백한 설계상의 결함입니다. 그렇다고 보행자 6명을 치게 놔둔다. 그럼 기업 윤리는 박살나고 불매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린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논의가 뜨거운 AI 기본법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AI 기본법의 핵심은 고위험 AI에 대한 책임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자율주행 같은 AI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은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알고리즘이 운전자를 희생시키라고 판단한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그 판단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개발자는 물론이고 이를 승인한 경영진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철학적 고민은 선택이 아니라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한 필수 생존 요건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혐오입니다. 이지영 강사님은 플라톤의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이야기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양치기 기게스가 우연히 반지를 하나 줍습니다. 이 반지를 끼면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착하고 성실했던 기게스는 남들이 안 보게 되자 어떻게 변했을까요? 왕궁에 몰래 들어가 왕을 죽이고 왕비를 차지해서 나쁜 짓을 일삼습니다. 즉, 인간은 감시받지 않는 익명성 뒤에 숨으면 누구나 괴물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통찰이죠. 오늘날 이 반지가 바로 인터넷과 챗봇입니다. 사람들은 익명성 뒤에 숨어 AI에게 온갖 욕설과 혐오 표현을 쏟아냅니다. 문제는 AI가 이걸 배운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채용 리스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2018년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이 야심차게 개발하던 AI 채용 프로그램을 전격 폐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AI가 지난 10년치 이력서를 학습하다 보니 남자 지원자가 합격률이 높네 라고 잘못된 패턴을 배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감점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대 체스 동아리 회장 경력이 있으면 탈락시키는 식이었죠. 만약 이걸 그대로 썼다면 아마존은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성차별 집단 소송을 당했을 겁니다. 이지영 강사는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하자고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인간의 선의만 믿기엔 리스크가 너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입합니다. 최근 유럽의 AI법이나 한국의 AI 기본법은 기업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AI가 어떤 데이터를 먹고 자랐는지 낱낱이 밝혀라. 그리고 편향되지 않았다는 걸 주기적으로 감사받아라. 이제 기업에게 윤리는 착한 척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더러운 데이터를 걸러내지 못하면 회사가 법적으로 공중분해될 수 있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불안입니다.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이 AI에게 대체될 것이다 라는 말은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화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현재 초임 변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판례 찾고 계약서 오타 검토하고 사실관계 정리하는 일. 이건 이미 AI가 인간보다 100배 빠릅니다. 기업 법무에서도 리걸 태클을 도입하여 외부 로펌의 자문 없이 내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절대 대체 못하는 10%가 있습니다. 바로 책임과 정무적 판단입니다. AI는 판례를 찾아줄 순 있지만 억울해서 우는 의뢰인의 손을 잡고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미묘한 눈빛을 읽고 이 조항 양보할 테니 저걸 내놔라고 전략적인 딜을 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AI는 감옥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법적 문제 터졌을 때 제 알고리즘이 시켰어요 라고 핑계 댈 수 있습니까? 결국 도장 찍고 책임지고 감옥 갈 각오로 결정하는 건 인간이어야 합니다. 미래에는 법전 달달 외우는 법 기술자는 사라질 겁니다. 대신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지휘하고 최후의 순간에 결단을 내리는 결정권자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시간입니다. 인간은 AI의 계산 속도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합니다. AI의 본성은 효율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이것이 알고리즘의 신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법은 때로는 비효율을 선택합니다. 돈이 안 되는 약자를 보호하고 경쟁에서 진 패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심지어 흉악범에게도 변호인을 붙여줍니다. AI가 볼 때는 저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해? 그냥 제거하는 게 이득인데 라고 계산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인권이라고 부릅니다. AI가 아무리 빨라져도 우리 사회가 효율보다 정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속도보다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건 오직 인간뿐입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명심하십시오. 이제는 코딩 기술 하나 더 배우는 것보다 그 기술이 불러올 법적, 윤리적 파장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훨씬 더 비싼 몸값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술은 할 수 있는 것을 넓히지만 법과 윤리는 해야 하는 것을 정합니다. 이 위험한 경계선 위에서 중심을 잡는 사람만이 AI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갈공법이었습니다.